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최종 흑막 5호선과 뒤의 1쪽 그리고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검은 수염의 어머니 이름에 숨겨진 오다의 떡밥회수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피스 이야기에는 5개의 행성, 5호성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잘 알려진 행성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무 역시 이 행성 중 하나이며 이무 역시 당연히 지구를 상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2005년에 발견된 행성에는 이리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단순한 연결고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다가 행성 규칙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티치의 어머니 이름이 바로 그 발견된 행성의 이름인 이리스라는 점입니다. 이리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불화와 분쟁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최근 원피스에 최고 권력 체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갈링이 5호성 중 한 명이 되었는데 갈링은 달이나 초승달을 상징합니다. 이는 명확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행성 이리스에게는 특별한 위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 위성의 이름은 디스노미아로 불화와 악의 여신인 이리스의 딸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은 루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드레스로자 편에서 레베카 공주가 루피를 루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오다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힌트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리스 행성의 위성은 그 행성과 가장 가까우며 당연히 불화, 분쟁이라는 행성의 본질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 챕터에서 본 갈링의 본질입니다. 그는 이야기 속 순수한 악이며 분쟁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리스와 이무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아마존 릴리는 이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왜 하필 아마존 릴리가 이무의 정체나 그의 역할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여신들은 인간에게 심판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악마의 열매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빅맘의 기술 이름이기도 한 헤라는 자신을 선택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민족을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테나 역시 전투에서의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반면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고 그녀에게 사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가 납치되었고 이로 인해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중 하나인 트로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현재 갓벨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원피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모두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매우 이상한 섬, 여자들만 사는 섬, 아마존 릴리 출신입니다. 아마존 릴리와 이무의 관계에 대한 이론은 네펠타리디 릴리 여왕이 이 섬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아마존 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펠타리는 고대 이집트 이름이고 릴리는 꽃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무의 방에 있는 꽃들과 릴리의 이야기, 그리고 네펠타리라는 이름의 연관성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 릴리 섬의 이름에 릴리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정말 관련이 있다면 이는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아마존 릴리는 항상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리오사가 갓벨리 전쟁을 일으켰고 해적들의 99%가 그녀를 노리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릴리와 이무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예시가 있죠. 우리는 우리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사진을 방에 걸어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릴리는 알라바스타 왕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실종되거나 납치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출신이 글로리오사나 보아 행콥처럼 아마존 릴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알라바스타의 왕이 그녀에게 반해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펠타리라는 성이 이 이론에 반대될 수 있지만 일본과 서양 국가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만약 알라바스타의 왕이 네펠타리 가문이고 아마존 릴리 출신의 여성과 결혼했다면 그녀는 네펠타리라는 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존 릴리는 모두 여성이므로 그들에게 어떻게 성씨가 있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아마존 릴리의 여성들은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샤키가 레일리와 결혼했다면 레일리의 성을, 로저와 결혼했다면 골드의 성을 따랐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네펠타리디 릴리 여왕이 아마존 릴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 때문에 섬 이름이 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알라바스타 왕은 코브라와 닮았을 것이고 코브라는 레일리와 닮았습니다. 이무는 릴리에게 반했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마리조아를 방문했을 때 실종되었는데 아마도 이무가 그녀의 실종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녀의 사진을 걸어두었다는 것은 그녀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주제인 원피스에 사용된 행성 시스템과 타르라는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다는 오로성과 함께 행성 시스템을 사용했고 우리는 이무가 지구를 상징하거나 달을 상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리스라는 이름의 행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은 2005년에 발견되었을 때 과학계와 천문학계의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행성의 발견 자체가 행성의 정의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타르라는 이름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오로성 5명에게 주어진 칭호를 보면 과학 방위의 무신, 재무의 무신, 법무의 무신 등이 있습니다. 각 오로성에게는 칭호나 속성이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없는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무신이며 이 칭호를 가진 자는 이무입니다. 이무는 전쟁의 신, 갓 오브 워입니다. 여기서 타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칸디나비아 신화, 바이킹 신화에서 전쟁의 신 이름은 티르입니다. 일부 언어로 번역하거나 표기할 때 타르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영어로 화요일이 티르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타이어즈 데이, 티르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디라는 글자가 데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해가 뜨는 것과 함께하며 높이는 이야기 속에서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새벽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마도 디는 약속된 그날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신이라는 칭호는 엘바프에서 니카에게 주어졌습니다. 거인들이 노예를 해방하는 태양 신하리의 전설을 잘못 이해하여 전쟁과 파괴를 일으키는 전쟁의 신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성은 농업, 환경, 정의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신입니다. 이 칭호들은 모두 신화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쟁의 신은 악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무는 원피스 이야기 속에서 전쟁의 신을 상징합니다. 이리스 대 타르. 이는 이무가 혼돈과 분쟁의 속성과 전쟁의 신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무 정체를 유추할 수 있는 과거 증거는 의외로 많습니다. 200년 전 어인에 대한 차별을 일으킨 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무였습니다. 우리는 어인들이 노예로 팔리고 멸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인과 인간 사이에 혼돈과 분쟁이 생겼고 어인선편에서 호디 존스의 인간에 대한 증오를 통해 그 강한 인종차별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가 종족들 사이에 분쟁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원피스는 누나리아족, 밍크족, 어인 등 다양한 종족이 인간과 함께 사는 행성입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분쟁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원피스라는 이름처럼 하나의 조각이 되어 문제나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면 세상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와 차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과 문제를 심는 자가 바로 이무입니다. 그는 20명의 왕들 사이에 분쟁을 심어 번영했던 왕국을 등지게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티르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전쟁의 신 티르는 거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진 위험한 생물인 늑대 펜리르를 묶어야 했습니다. 티르는 펜리르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손을 늑대의 입 안에 담보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자신을 묶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티르의 손을 물어뜯었습니다. 거인족의 늑대는 배신당했습니다. 이것은 이무와 정부가 하리왕에게 제시했던 담보와 비슷합니다. 록스를 죽이면 정부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신화에서 티르와 거인들 사이에 적대감은 없었지만 펠리르와의 배신 사건은 예외입니다. 이무는 현재 거인들과 그들의 힘을 전쟁에서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신은 항상 군대와 힘을 키우려 합니다. 5,600명으로 구성된 대선단에조차 관심이 없었던 루피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티르의 날은 전쟁의 날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티르는 위대한 전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뒤엎을 전쟁 말입니다. 원피스 1161화에서 티치의 어머니 이름이 이리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일본어 카타카나로 에리스를 음차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어나 외국 이름을 사용할 때 카타카나를 사용해 음차합니다. 이리스라는 이름은 일본이나 일본 문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름입니다. 오히려 일본 작품에서는 신화에서 이 이름을 차용하여 불화, 분쟁이라는 개념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오다는 이 이름을 이야기 속에서 대략 2번 사용했습니다. 한 번은 1161화에서 티치의 어머니 이름으로 명확하게 나왔고, 다른 한 번은 이무가 등장한 챕터에서 마더 플레임을 사용할 때 마법진의 이리스 데 타르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데 타르는 잠시 접어두고 이름의 첫 부분인 이리스에 집중해 봅시다. 타르라는 이름 뒤에는 긴 이야기가 숨어 있고, 이는 이무의 진짜 정체나 그의 역할을 밝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 이름이 2번, 특히 티치의 어머니 이름으로 등장한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왜 티치의 어머니 이름이 이리스일까요? 그렇다면 그녀가 이리스이고 이무는 이리스와 관련이 없는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이무 역시 이리스라는 힌트가 남겨진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티치의 어머니가 이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무는 티치의 어머니가 갓벨리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무의 기술에 나타난 이리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리뷰에서 설명했듯이 불화, 분쟁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파괴적인 전쟁, 즉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리스는 결혼식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자 연회장 한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쓰인 황금 사과를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세 여신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다가 원피스를 우주와 연결지어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